우리 전진숙 의원께서 의료대란 관련해서 대통령 사과 그리고 장관 사퇴 관련해서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네. 그에 관해서 대답을 하지 않으셔서 남인순 의원께서 재차 네. 물어보셨고 그리고 사퇴 관련해서는 책임을 진다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셨어요. 네. 사퇴 없다는 말씀이시죠? 네, 아니오예요. 예, 사퇴 없다는 지금, 말씀이시죠? 의료 현장이 그러면 급박하게 돌아가는데 제가 사퇴 안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최선을 있는 한 자리에 있는 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퇴하신다는 말씀이세요? 그러면? 그건 아니고 제가 지금 사퇴한다 안 한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아니, 그렇게 의원님. 제가 여쭙잖아요. 네. 안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선은. 네, 그럼 예. 안 하시는 걸로 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대통령 사과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제가 좀 여기 자리에서 명확히 말씀드리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왜 부적절하죠? 의료대란 관련해서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렇게 국민이 피해를 보고 대한민국 전체가 멍든 상황에 대해서 대통령이 사과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그 필요성에 조차도 말씀을 못 하십니까?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 적절하지 않아요? 어차피 이 건은 이제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주무부처로서 책임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아니요.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대한민국 전체를 멍들게 하는 의료대란 사태에 대해서 대통령이 사과를 해야 한다라는 입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그거에 대해서 입장을 왜 못 밝혀요? 그거 밝히는 게 왜 부적절해요? 말씀해 보세요. 대통령께서는 그 의료 개혁을 강조를 하셨고 국민들의 건강과 장관님, 제 생명 질의가 침대를 그게 위해서. 아니었잖아요, 예. 장관님. 근데 그거를 이제 그 주무장관이 제대로 실천 못한 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 정도 사태 관련해 가지고 대통령 사과 필요 없다가 장관 입장이세요? 그냥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해를 하려고 재차 여쭤보는 거잖아요. 이 정도 건으로는 대통령 사과는 필요 없다. 이게 보건복지부 장관 입장입니까? 그건 이제 대통령께서 판단하실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대통령께서 판단하실 사항인지 아닌지를 여쭙지 않았어요, 장관님. 다시 여쭐게요. 의료대란 사태 관련해서 대통령의 사과가 필요하다라는 입장에 대한 장관의 입장을 물었어요. 입장 없습니까? 없는 걸로 이해해도 됩니까? 국민들이 어떤 고통을 받든 말든 대통령 사과가 필요하다라는 입장에 대해서 장관은 그냥 뭐 입장이 없는 겁니까?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장관님? 지금 사태에 대해 가지고 이게 그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을 이제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그런 걸로 실천을 했고 다만 실천 과정에서 장관님, 예, 제 질문에 답 좀 해주세요. 예, 저는 거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네. 시간 좀 멈춰주시겠어요? 네. 질문을 하는데 제가 처음 하는 것도 아니고요. 같은 질문에 대해서 장관이 이렇게까지 답을 안 해도 됩니까, 위원장님? 장관님 답변하실 수준 아실 수 있는 수준이라도 답변을 좀 해주시죠. 예. 질이 중요해가지고. 네, 그 대통령께서도 지금 의료 현장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건 대통령께서 결정하실 사항이지 제가 뭐 판단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장관의 입장은 이번 의료대란 관련해서 대통령 사과 관련한 거는 대통령께서 알아서 판단할 거지 나는 모르겠다. 그렇게 확인하고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장관님? 그렇게 확인하고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제가 뭐 건의하거나 그다음에 그 할 상황은 아닙니다. 예. 아까 그 자생한방병원 관련해서요. 네, 장관님께서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답변을 하셨는데 그렇죠? 예, 다른 처약 그 제 적용 질의가 안 끝나서요, 절차하고 장관님.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예, 그런 취지로 답변을 하셨는데 위증하시면 안 돼요, 그죠? 색안경을 끼고 정치 공세를 하는 거라고 했는데 색안경을 꼈는지 이게 정치 제가 공세인지 언제 그렇게 아니요, 장관님이 말씀하셨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네. 색안경 끼고 정치 공세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색안경 낀 건지 정치 공세하는 건지 한번 따져 봅시다.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자, 첩약 건강보험 사업이 대통령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생한방병원 맞춤형으로 진행되는 거 아니냐라는 특혜 의혹이 있습니다. 왜 그런 특혜 의혹이 있는지 관계도부터 한번 볼게요.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신준식 자생한방병원 이사장은 서로 가깝습니다. 얼마나 가깝냐? 신준식 이사장의 차녀에게 자신이 무척 아끼는 막내 검사 이원모를 소개시켜준 사람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죠. 즉 윤석열 대통령의 중매로 인해서 자생한방병원은 대통령실 이원모 공직기강 비서관의 처가가 운영하는 병원이 됐습니다. 또한 잘 아시다시피 이원모 비서관의 아내 신지연 씨 대통령 전용기에 탑승할 정도로 김건희 여사와 친하죠. 건강보험 관련돼서 많은 의사결정을 하는 심평원장이 강중구 원장이죠. 강중구 원장의 자녀 강모 씨는 이원모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원모 공직기강 비서관의 그 직원인 것이죠. 요 관계도를 기억을 하면서 다음 슬라이드 볼게요. 올해입니다. 24년 4월 29일부터 시작됩니다. 첩약 건강보험 2차 시범 사업이죠. 그런데 이 2차 시범 사업은 1차 시범 사업에 비해서는 대상 질환 그리고 대상 기관을 확대를 합니다. 급여 기준 역시 완화했습니다. 왜냐하면 1차 시범 사업 당시에 첩약의 치료 효과를 확인은 했는데 코로나19 장기화로 실집행률이 고작 4% 정도에 불과했기 때문이죠. 해당 사업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의심스러운 정황이 자꾸 발견이 된다는 거죠. 먼저 대상 질환에 있어서 1차 시범 사업 때와는 달리 이 허리 디스크 대상 질환이 추가가 됩니다. 이때 경희대가 주도해서 개발한 요추 추간판 탈출증 한의표준 임상진료 지침을 토대로 자문위원회 심사와 추진을 거쳐서 확정이 된 바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 연구에 이 문구는 제 말씀이 아니에요. 자칭 국내 최고의 비수술 척추 관절 전문 병원 자생한방병원 출신이거나 아니면 현재 자생한방병원 소속인 인사 5명이 개발위원 자문위원으로 참여를 합니다. 즉 대상 질환 확대로 직접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그 병원 관계자들이 관련 지침 개발위원 자문위원으로 참여를 해요.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개발위원회 여기까지 할게요. 이어서 할 겁니다. 말씀드릴까요? 아니요, 여기까지. 답변 원하지 않아요. 개발위원회에서 나중에 개발한다 하더라도 장관님, 네, 장관님 어차피 추가 질의를 계속 하신다고 하니까요. 네, 그때 이어서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면 그때 될 답변 것 드리겠습니다. 같아요. 예. 예. 자, 다음은 김미애 간사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잠시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자분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 때 강조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슈와 뉴스만 꾸준히 챙겨보셔도 충분히 돈을 벌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데요. 여기 보이시는 채널의 영상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눈에 보이시는 뉴스와 영상만 보시고 아무 생각이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저는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8월 초에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지금은 바이오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뉴스만 보고 넘기지 마시고 투자를 직접적으로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썸네일들과 영상을 통해서 충분히 구독자님들께도 전달이 되셨을 겁니다. 이런 바이오 이슈가 되었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바이오 관련주는 무엇이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을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릴 수 있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번에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를 진행했었는데요.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독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바이오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 한 종목을 드렸습니다. 8월 13일에 오정바이오를 추천을 드렸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진을 보시면 정확히 얼마에 매수하고 어떤 종목을 사야 하는지 어느 지점에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는데요.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수입을 보셨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8월 13일에 오정바이오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며칠이 지나지 않고 이렇게 주가가 상한가가 되었습니다.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셨습니다.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주식 중에 앞으로 대장주의 구실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상승할 한 종목을 시청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자 하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남녀노소 시간대 상관없이 이렇게 상단에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10-802-5235이 똑같이 무료 급등 주식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고 부담 없이 구독 문자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수익이 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